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먼저 하려다가 좀 네. 뒤에 있는데 워낙 지금 민주당이 핫 이슈라서요. 미국 정상회담 하러는 언제 가는 거죠? 26일. 26일에 갑니까? 정상회담 28일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 엠바고래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좀 좋은 성과 있기를 이러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러내야죠. 예. 그리고 경제가 지금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예.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전기자동차 문제, 그 IRA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한일 구력 외교, 네. 예를 들면 그 결단도 네. 그 이번에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도 네. 오로지 정상회담의 성과, 네. 정말 우리 경제에 청신호를 주기 위한 노력 아니겠는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와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성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안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외교적인 성과야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김태호 차장이 미국에서 실무회담하고 귀국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유례 없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할 거다. 이번 정상회담 때 아주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낼 거다. 예를 들면 그러한 한미일 간의 네. 정보 교무, 5아이즈 수준을 능가하는 그러한 정보 교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살펴보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안보와 군사협력 부분에 관점이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이미 다 예측을 하고 기대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저도 그래요. 근데 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일 정상회담 때도 김태호 지금 이제 이 차장입니까? 안보실 차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오히려 더 중심적인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정상회담, 신무회담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장이 가서 여러 가지 현안을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 안보실의 군사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의 총책임자는 안보실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1차장이 갔다라는 것은 김태호 제1차장이 상당 수준의 그러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서 다시 조태용 안보실한테 보고하고 조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런 3단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직보를 하고 안보실장한테는 통보하는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안보실의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 역학관계가 과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호 차장이 이 새롭게 지금 이제 부각된 국정 파트너 김건희 여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 대통령 되는 걸 자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국민들한테 인지되어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지난번에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정말 조용한 내조 역할을 하겠다. 그럼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의 사진은 거의 김건희 여사로 도배가 돼 있고.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 정상회담도 좀 걱정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초심,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어떤 초심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의회를 중시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네. 정말 처음에 도스태핑도 하고 충격적이면서도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잖아요. 네.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고.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째 말하면 저 청와대 구중 궁궐보다도 더 장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기자들에게 어떤 뭐 답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락 물음에 답변하는 거 그런 것도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익명의 관계자발로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그러려면은 못하러 홍보수석이 있고 대변인이 왜 있냐고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저는 용산 갔을 때 네. 언론과 자유롭게 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2층에 있고 네. 언론은 1층에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내려와서 소통하겠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그걸 꿈꾼다고 생각해요. 자기 그림에는 네.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서 국민과의 소통 이걸 아주 중심에 두고 하는데 도스태핑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모든 사람이 말리고 있는 것 같아. 말 실수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가감하게 그 부분을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상을 저도 원했는데 네. 도어 스태핑 하는 것을 보면 되게 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도어 스태핑 앞에서 진솔하게 원론적이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 방향을 얘기를 하시면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대로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검찰 26년 한 분한테 우리가 그 여의도 정치 뭐 2, 3진에서는 경륜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예, 자기가 장차관하고 뭐 대통령실에도 뭐 있고 이런 경륜을 갖다가 기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정말 이 단박하게 국민과 소통하고 네. 또 자기 소신, 결단 뭐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너무 이 국정의 프로로서 모습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르신 지적이네요. 저는 국민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정치는 기대치 게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실도 이 상당히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이 결국은 저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실의 문제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문호를 넓히면서 실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지고 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뭐 40명 정도 뭐 장관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5월 달쯤에 대대적인 좀 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에 대해서 되게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국정과 민생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려는 모습은 결코 옳지 못하다 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적 활동을 하는데 그냥 공식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과 야당에게 주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공약 때문에 자기네들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면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요. 네.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설치했으면 좋겠는 게 특별감찰관. 대선 공약이었고 지속적으로 임기 초에도 여야가 국회에서 추천해주면은 나 임명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임기 1년이 다 돼가는데도 특별감찰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민정수석실 없애가지고 대통령 친인척들 관리를 손 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안 좋은 국민들에게 이미지와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최소한 좀 대통령실에서는 이 두 가지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덧붙이면은 그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 경험이 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석들을 갖다가 8수석에서 5수석에다가 겨우 지금 한 명 더 지난번에 그 교육부 사퇴 나고 나서 기획수석을 네. 갖다가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 최소한 그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지금 한 수석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전부 다들 너무 많대요. 네. 이게 오버로드 걸려가지고 여러 국정의 혼선도 빚어진다는데 저는 그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한 이게 지적이세요. 국정 운영만 제대로 하고 대통령이 또 특수성에 맞춰서 그게 대통령실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진보와 보수가 어떻고 보수가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까 대통령 잡게 해야 돼. 이거는 국민들이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정상회담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당 문제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김기현 후보가 우리가 이전에 그 3월 8일 날 전당대회에서 그 됐잖아요. 네. 깃발을 들고 출범을 했는데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때 기대할 게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지 예. 않았어요? 지금 한 달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기현 대표는 답답하고 악몽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됐으면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컨벤션 효과도 좀 나타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당선됐을 때 대통령이 자 2주에 한 번씩 우리 정례동 합시다. 예.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과 일체화된 대통령과 호흡 맞추는 그러한 당대표가 되겠어요. 라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안 만나줌으로써 좀 여러 가지 뭐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사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재원 당대표에 대한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한다면 최고위원들이 조심했겠죠. 근데 내가 뭐 당신 덕보고 내가 지금 뭐 최고위원 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 도와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 그리고 뭐 당신이 제대로 된 뭐 권위와 리더십이 있어? 뭐 대통령 뭐 아바타 아니야? 뭐 내가 대통령한테만 잘하면 되지 내가 왜 김기현 당대표 당신의 말을 듣고 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영이 서지 않는데 영이 서지 않으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짜증과 분노와 화만 내고 있어요. 이건 더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당대표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고 취해가지고 조치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치 못한 것이 본인 책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들한테 긴장감을 주셔야 되는데 이 영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감도 주지 않고 이 김재원 조수진 의원은 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전 대표가 어디 방송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늘 이렇게 맞아요. 강압적으로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독재 그만하라고 그렇죠. 이런 소리를 맞아요. 자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설화를 막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이요. 자기 정치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기 정치하고 싶어 해요? 내년에 총선에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달아서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욕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각종 언론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태용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최고위원들의 일탈 행위를 미리미리 좀 막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사고를 치고 있고 또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가원 목사. 네. 지금은 정식으로 뭐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로 알고 이제 목사직에서 지금 이제 예, 그래서 목사로 또 부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정가원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통칭 정가원 목사라니까 네. 정가원 목사로부터도 또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버르장물 고쳐놓겠다 소리나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또 김기현 당대표는 정광훈 목사 당신은 우리 당하고 상관없으니까 입 좀 다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공식적이고 강한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느낄 만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랑 어떻게 지금 완전 결별하겠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는
일방적인 스토커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당에서는 인정 안 하고 약간의 좀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다른 최고위원들도 조심하고 정광훈 목사도 저렇게 막 나가진 않았을 텐데 정광훈 목사가 뒤에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까 정광훈 목사는 더 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될 테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총선에 공천 출마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는 좀 이렇게 물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 당의 징계 이전에 네. 본인이 최고위원직 사퇴해라. 하고 당은 내년 총선에서는 공정 경쟁은 보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이제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두면은 그렇죠.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그만두게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들 4명이 그냥 그만둬 버리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다시 비대위 체제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최고위원들의 뭐 본인들의 자율적인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뭐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사인이 나오면 야 김기현 대표 체제로 도저히 이거 내년 총선 못 치르겠어. 이거 비대위 체제로 가자. 어떻게? 야 최고위원들 사퇴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중에서 저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게 네. 지역구를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수도권으로. 울산 포기하고 예, 울산에서 수도권에 험지에 나가겠습니다. 험지에 나서고 그리고 과감하게 용봉탕의 인사를 어떤 토기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도층으로 수도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렇게 장애인이다 사회약자 찾아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서 인사로서 맞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부터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맞아요. 이걸 하고 나중에 어찌 되더라도 정치 인생이 너무 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당대표로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이라는 좋은 지역구에 연연하는 모습은 다른 출마자들과 다른 기득권을 가진 윤핵관들에게 안 좋은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든지 다 김기현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냥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쌀값 안정화 대책 이렇게 얘기한 거 조수진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조수진이라는 사람을 민생특위 119에다가 임명한 게 누구예요? 김기현 당대표잖아요.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언론 쪽 전문가지.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그 민생특위에 임명한 그 원죄부터 있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가 현재 당의 어려운 상황은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계열정당은 항상 당대표에 더욱더 냉혹했어요. 알다시피 강재섭 당대표도 이 정권교체 그 대선 승리 이뤘잖아요. 이게 네. 박근혜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불출마. 네. 김무성 당대표도 마찬가지. 네. 그죠? 그러니까 당대표직이 이렇게 자기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는 자리만이 아니다. 그것도 있다. 그 박근혜 정권 시절 황우여 당대표 네. 그분이 인천 지역구를 떠나서 응. 다른 지역구 아마 출마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전례들이 있네요. 그 가까이 또 우리 또 한교안 당대표를 보면은 네. 그리고 당대표의 또 무덤이 국민의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거기서 무덤에서 떨쳐 일어나서 부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직언직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